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애프터장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었죠. 네, 먼저 맞습니다. 오늘도 주인공은 로보틱스, 그 안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뭔가 맞습니다. 두 가지 축이 지금 같이 있는 건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 네. 오늘 상승 흐름을 오늘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직속, RX, 추진실, 신설 이런 부분들이 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여기에 조금 지난 소식인데 네. 한참 됐어요. 2020년부터 협력을 해가지고 2024년도에 시제품 납품을 하고 그런 부분이 현대 로템하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사족 보행 로봇 로봇계라고도 하죠. 분용으로 개발을 한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올 하반기에 좀 납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보도 소식이 나와지면서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보니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 네. 또 여기에 감속기 이제 납품 설이에요. 확정은 아닙니다. 네. 설이 돌았던 SPG가 또 장중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정작 현대 로템은 그렇게 강한 상승을 못 보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선택적으로 좀 종목을 선택했다.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이제 그 종목 상담 9시에 진행하는 주투에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오늘도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 조정의 추세를 좀 벗어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으로 인해서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 우하향 이동평균선을 기울기를 바꿔 나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반기에 실제로 사족 보행 로봇이 납품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전망하는 대로 한 1000여 대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져 간다라면 또 로봇주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고 두산 로보틱스도 좋고요. 또 오늘 LG전자, 현대오토에버 이런 부분들 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네. 실적 발표 이후로 조금 더 주가의 방향성이 뚜렷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실적 발표하는 것까지 다 확인하신 이후에 접근해 가시면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이제 로봇주들이 21선을 쫙 돌파를 해주면서 추세를 좀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도 굉장히 강하게 띄더라고요. 그러면 내일은 좀 이런 흐름 단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일은 좀 차익 실현 강하게 좀 나온다고 봐야 오늘 될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 종목, 소부장 종목들 기대를 좀 했었는데 네. 로봇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좀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로봇주도 강세를 보이지만 네.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항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항받는 구간까지 거의 얼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눌림목을 좀 기다리시면 훨씬 좋은 가격에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연이틀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저항 구간에 조금 가까워진 로봇주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주가 가온전선. 또 이 가온전선을 오늘 공개 방송 아침에 짚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또 큰 수익 보고 나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 굉장히 좀 재밌는 흐름을 보였어요. 가온전선이. 어떤 흐름이요? 공매도를 제가 이제 어제 신대가 프로에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면서도 시장 반등이 좀 기대되는 자리였다. 이 시장 반등이 일어날 때는 또 공매도 세력은 지금 조정받으면서 큰 수익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을 하면은 익절하시는 수익을 챙기는 자리를 찾게 되시잖아요. 네. 그럼 공매도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또 수익이 발생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또 차익 실현을 하면서 대여한 것을 또 되갚아야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가온전선이 그런 부분이 좀 포착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아침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난 20일 사실 실적 발표는 20일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당일에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매출액이 35.1% 성장한
매출액을 발표를 했고 영업이익도 55.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워낙 좀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것도 큰 폭으로 종가 기준으로는 한 7% 가까이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화요일 그리고 오늘 좀 바닥을 잡아가면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 7월 21일 기준 공매도 평균 가격을 제가 아침에 보여드렸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 화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평균 공매도를 친 평균 가격이 26만 4,898원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시가 가격이 18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럼 현재가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공매도 평균 가격 대비 현재가는 마이너스 거의 30%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던 말이죠. 공매도 세력은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호실적 발표됐고 시장의 반등 이런 부분이 보여졌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이 평균 가격에 올라탄 제 신호에 포착되는 가격 구간에서 이 자리에서는 공매도 세력의 숏 커버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지금 가온전선이요. 평균가 대비 지금 플러스 4.14%로 잡히고 있어요. 그럼 평균 가격이 아침에 26만 4천 원에서 지금 19만 9천 원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공매도가 다시 주식을 사들이면서 평균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현재가는 20만 8천 원, 평균가 대비 8천 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쇼커버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더 다른 전선주에 비해서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그렇죠. 네, 이 친구만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을 찾아가시면 소소한 투자의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라면 지수 반등 이런 부분이 기대되어질 때는 꼭 공매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있는지 개별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은 수익을 또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매도가 이 시작에 하나의 거대한 힌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혼자서 해석하시기에는 또 너무 이런 지표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 파트너님께서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 이제 매일 아침마다 공개 방송 아침 8시 30분. 오늘 가온전선도 마찬가지로 이 공개 방송에서 잡아주신 거거든요. 내일장에서도 함께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한미 반도체 개인적으로는요. 이 친구도 이 실적 대비해가지고 주가 흐름이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특징주로 한미 반도체를 꼽은 이유는요. 네. 대표 종목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사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장 후반 들어서 뭐 KC텍 같은 경우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이런 대표되는 종목들이 다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나요, 혹시?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가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유 없는 매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급을 빼서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변동성도 엊그저께 이제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수급적인 꼬임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한미 반도체를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바뀐 것은 없는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조정을 받은 이후에 6월 조정받은 이후에 반등을 주게 되죠. 반등 주고 다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가 이제 외바닥 반등 이후에 이중 바닥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이전 7월 8일, 9일 그 직전 저점을 지키는 종목에 한해서 눌림목을 좀 노려보신다라면 오히려 또 좋은 가격에 잡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미 반도체 여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하락을 했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꼭 조건이 있습니다. 7월 초에 잡혔던 직전 저점을 꼭 지키고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눌림목 공략이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에 조건부, 눌림목 공략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조건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마지막 단서 NXT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본격적으로 내일 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 바로 열어봐야겠죠. 내일은 그래서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할까? 이야기하기 전에 이 종목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선 TMC 지난주에 히든주였죠. 이 공략가 대비해가지고 거의 20% 가까운 수익을 또 확보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월요일 히든주였는데 이 친구도 그냥 두 자릿대 상승률이 그냥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각각 좀 매매 타점을 잡으신 거예요? T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블 관련된 이제 종목이었는데요. 이 케이블이 고부가가치, 고마진 케이블로 사업 전환을 해가고 있다는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밤에 또 데이터센터,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 또 주가 흐름이 미국에서 좋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15일 수요일 날 제 신호에 포착이 되어지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이제 포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거래일 쉬는 동안 제가 아침 공략 그러니까 이 TMC에 대한 매수 공략은 아침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추격 매수 12,000원 위로, 12,000원 가격 위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11,500원 가격 부분에서만 매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은 살짝만 내려왔었고 월요일 날 가격이 이제 내려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전 이제 화요일 날 또 신호가 포착이 되면서 장중 20.6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런 가격 흐름이 이제는 우하향에서 내려오는 사실 TMC는 올해 실적보다는요. 내년 실적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시고 또 천천히 잡아가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21선이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격의 바닥 또 반등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20일의 이평선이 우하향에서 수평으로 기울기를 바꾸는 과정을 거쳐서 우상향으로 돌아 올라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보통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TSMC 천천히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는요. 삼성전기도 오늘 이제 전일 종가 대비해가지고 네. 13%나 갑자기 쫙 하고 이제 양봉을 좀 뽑아내더라고요. 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제가 이제 신대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네. 또 주투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술적인 가격도 중요하고 또 PER 관련된 적정 주가도 중요하고 그래서 13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아침서부터 해서 평균 가격으로 올라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그런 가격 흐름에서 오늘 오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오늘 급등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45만 원 위로 150만 원 가격 구간에서는 저항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저항 받고 내려와 있고요. 내려와 있는 가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오늘의 히든주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히든주도 굉장히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힌트 좀 주시죠. 네, 오늘 히든 종목은요.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요? 네. 혹시 오늘 언급된 종목들 중에 하나인가요? 언급은 됐어요. 살짝. 네. 살짝 힌트 네. 더 주시죠. 네. 그리고 고수익 차종 회복이 하반기 실적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종 얘기가 나오니까 네. 벌써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관세 부담이 있지만은 하이브리드 경쟁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실적 발표가 제가 알기로는 장 마감하고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방송 처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적을 예상하기보다는 실적 발표 나온 이후의 주가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가격, 또 위로 상승을 한다라면
저항을 받는 가격 이런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역대급 종목이 나와줬네요. 저는 눈치를 챘는데 나머지 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끝나고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해주셔도 바로 체크할 수가 있고요. 이 종목 굉장히 중요한 게 내일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공개 방송 이 오전 8시 30분에도 다시 한번 이 종목 자세하게 짚어주실 예정이니까요. 전략까지 이후에 철저하게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시각 오후 10시 48분 3대 지수 엇갈리는 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가 강보합, 나스닥이 약보합. 오늘 좀 기술주가 약하네요. 일단은 오늘 오전 5시, 내일이죠. 정확히는. 내일 아침 5시에 있을 구글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까지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저희 파트너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